지난 4월부터 미국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외국 함정 설계에 대한 두 가지 연구에 18억 5천만 달러의 연구개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함정을 제때 적절한 비용으로 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조선소에서 구하면 된다. 상당히 놀라운 말입니다. 미국은 19세기 이후로 전투함을 해외에서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실현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숫자부터 살펴보면 왜 그런지 바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미 해군 전투함의 숫자는 293척입니다. 목표치는 355척이고요. 62척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습니다.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척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보다 5배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축함의 경우에 중국은 연간 6척에서 최대 10척까지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찍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한두 척 정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건함 능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전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30%를 차지하죠. 일본이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미국은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상업용 선박을 계속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공급망과 숙련공획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선 산업에서 공급망과 숙련공을 충분히 규모 있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미 의회 예산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내 조선소, 그러니까 미국 내 조선소 있죠? 그 역량으로는 연평균 12척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 함정과 관련된 협력이 제한적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함정을 수리해 주는 거죠. MRO라고 하죠. 유지보수해 주는 거. 국내 조선소인 하나오션은 미 해군으로부터 MSRA, 함정 수리 협약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조선사 중에서는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원리 쉬라함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들어왔습니다. 7개월 뒤에 정비를 마치고 이 배는 출항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작전 지역 내 정비라는 개념입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본토까지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내 동맹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지상, 해상, 공중 다 해당되는 건데 일단 군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조선업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이 한국이거든요. 하나오션은 이후에도 미 해군의 MRO 계약을 계속 땄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같은 인증을 받은 상태예요. 정비 협력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미 해군과 국내 조선업계가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는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미 해군은 국내 조선소들이 역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새로운 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해 4월 미국의 조선사인 HII, 헌팅턴 인걸스와 현대중공업이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두 회사가 협력협정을 체결을 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AI나 로봇 기술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보조함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 국방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산 문서에는 동맹국 조선사들이 함정이나 부품을 건조할 능력을 연구하는 데 쓴다.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 언론 브레이킹 디펜스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서 구축함 한 척을 10억 달러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당장 군함을 빨리 조달해야 되니까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 그러니까 선체, 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조달을 해서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건조를 맡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맹국의 역량을 미 해군 군함 건조에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 조선소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죠. 미국에서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사례가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앞선 조선 기술이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이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이것이 미국의 조선 산업과 그다음에 군함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초기 물량 중에 일부는 동맹국 조선소와 협력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모델이 있어야겠죠? 어떤 모델이 거론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하고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대구급 호위함과 경쟁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자가 됐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스테인리스 설계가 적용된 5,500톤급 호위함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적용돼 있어서 90명의 승무원으로도 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산 마크 42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해서 ESSM 같은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고 지상 공격 무기도 운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제작사는 한 5억 달러 정도면 함정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에요. 호주 외에도 지금 뉴질랜드 수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실현된다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모가미급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대구급 호위함은 3,600톤급입니다. 가스터빈하고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수중에 방출되는 소음을 줄이고 대잠수함전 성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산 마크 42 수직 발사 체계를 갖고 있고 첨단 소나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모가미급과 대구급의 공통점은 양산이 돼서 지금 전력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 42 수직 발사 시스템을 비롯한 미국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군함과 한국 군함과 미국 군함은 각각의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를 가져온다고 해도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설계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설계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이 지연되죠? 그리고 새롭게 설계를 수정하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비용을 더 늘리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결함이 나오고 결함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미 해군이 두 척만 만들고 취소하기로 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군사보안 문제도 있죠. 미국이 민감한 기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 군대의 까다로운 보안 체계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번스 톨레프슨 법이라는 게 있고, 외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의 선체라든가 상부 구조물 같은 주요 파츠를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많이 알려진 게 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거죠. 미국 내인 항구를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타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국제 무기거래 규정, 아이타르 같은 것도 분명히 걸립니다. 군함이라는 것은 핵심 전투 체계가 반드시 탑재돼야 돼요.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전쟁은 다 소프트웨어 전쟁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방정부의 보안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짓는 방법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조선소가 도크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숙련된 노동자, 즉 숙련공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각종 장비와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핵심 군함들이 다 일정 지연을 갖고 있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숙련공을 양성하고 공급망을 갖추고 초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익은 언제 나오나요?
그렇게 다 구축을 하고 군함을 만든 뒤에 미국에 납품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재정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 노조와 업계, 정치권의 반발도 별수입니다. 지역구 내에서 일자리의 문제에 민감한 미 의회도 반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 해군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협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미국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만든 결과죠. 잘만 하면 한국 조선업계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국 내 군함 건조를 계속 고집하던 미국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무기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